인생 한방이야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떠먹여주는 연금 오늘의 메뉴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께 적합한 연금 상품 운용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뉴의 재료는 바로 주식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대명사죠. 지난 10월 6일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랑 S&P 500 지수는 각각 366%, 157%는 올랐습니다. 동일한 기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21%에 불과했으니까 장기 투자한다면 미국 펀드를 이용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유언장에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했다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 한도 70%라는 운용 규제가 있어서 S&P 500 같은 주식형 상품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 및 원리금보장 상품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만일 워렌 버핏처럼 나는 90%까지 투자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말고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면 100%까지 S&P 500 등 주식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외적으로 100%까지 운용 지시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인 TDF를 활용해보는 거예요. TDF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른바 적격 TDF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데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TDF가 적격에 해당합니다. 적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할 때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강제로 뜨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TDF에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다같이 TDF 2050 펀드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64% 포함되어 있거든요. 퇴직연금 자산의 70%를 S&P 500 ETF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30%를 우리다같이 TDF 2050으로 지정한다면 이 중에 64%니까 30% 곱하기 64% 하면 약 19% 수준이 주식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70 더하기 19 하면 89% 수준으로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TDF에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되는 만큼 오롯이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주식 비중만 산출해보자면 약 40% 수준이더라고요. 30% 곱하기 40% 하면 12고요. 70%랑 합치면 전체 자산의 약 82% 수준을 미국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겠네요.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대세였긴 했지만 사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역사적으로 10년 장기 횡보장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특히 지난 1970년대 니프티 50 버블 붕괴 사례가 최근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1960년대 미국 투자자들은 IBM,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등 우량주에만 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주요 50 종목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빵과 같은 주도주 장세랑 좀 비슷해 보이죠? 이게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함께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잡으려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주가 버블이 붕괴합니다. 이때 물린 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2000년 초 닷컴 버블이라고도 불리는 IT 버블 붕괴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 기준 고점 회복까지는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고점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설령 고점에 물리더라도 회복할 때까지 물타기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횡보하더라도 다른 나라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는 만큼 일정 비중은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다같이 TDF는 미국 주식에만 몰빵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 주식 내에서도 대형주에만 투자하기보다 중소형주 등에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할 때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에 유의해야 되거든요. 달러당 원화가 1,400원일 때 미국에 투자를 시작해서 30%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이 1,000원까지 하락하잖아요. 환율에서만 무려 40%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에서의 30% 수익이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1,400원일 때 투자했는데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잖아요. 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입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1,962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1,57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 주식이 반토막 나는 큰 충격을 경험하더라도 지난 2008년 수준까지 환율이 상승하면 약 12%만큼 환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충격을 일부 이렇게 상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는 가급적 환해지 하지 말고 환 노출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S&P 500 ETF는 환 노출형 상품이고요. 투자 비용도 저렴해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분들이 주식으로 연금자산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번에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상품 선택 방법 떠먹여 드릴게요. 또 오세요.